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예고해드린 대로 사교육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또래 아이들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못한 채 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를 벌써 수십 년.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한국의 교육의 질이 높으냐? 오바마는 아주 극찬을 했던데 실제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오바마의 칭찬에 대해서는 겉만 보았던 게 아닌가 싶고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교육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짚어보겠습니다. 배윤호 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빅타이틀을 걸으셨는데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제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의 직업을 이제 좀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아주 거창한 포부죠. 국가가 보장한다? 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이 모든 사교육의 행위들이 네. 사실은 국가가 지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개인 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마 네. 아빠 돈이. 이거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국가가 그러면은 사교육의 일부를 흡수를 해서 사교육 종사자들에게도 그러면 나라 돈으로 뭘 지불하고 외국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부 흡수하고요. 네.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 문화센터랑 이런 데서 이걸 다 흡수하면 네. 별 무리 없이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예. 이걸 지금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전부 개인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국가 공적인 영역에서 흡수를 하자. 지금 뭐 방과 후 학교니 이런 것들은 일부 그런 요소를 가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과 후 선생님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요. 예산이 적게 내려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질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사교육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이란 취학 전 아동 단계부터 예, 맞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도 뭐 스펙 쌓기 취직을 위해서도 학원을 다닌다는데 네. 그 모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꼭 해야 합니까? 사교육 안 받고는 이른바 좋은 대학이나 또는 똘똘하고 야무진 성인으로 클 수가 없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는 학생들은 이제 TV에 나오죠. 지극히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하. 애들은 다 학원을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집에 있는다. 엄마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이유라고 좀 봐요.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일단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아이의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물론 개중에 아주 극소수는 그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서 떨어져서 뭐 대안학교를 보낸다거나 또는 홈스쿨을 한다거나 또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르쳐 보다가 너무 어렵거나 힘들어지면 이제 주변에서도 가끔 보긴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고요. 자, 아까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배 원장과 함께 진행할 7주 예정의 이 특집을 말씀드렸더니 몇몇 분들께서 동감과 함께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교육에 쓸 돈 반만 좀 다른 곳으로 돌려도 내수 경제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취학 전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그런데 이걸 두고 부부간에 좀 다투기까지 하셨답니다. 어느 분께서. 제가 마침 그분 닉네임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자, 영어 유치원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를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빠들이 자녀에게 너무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아빠들은 아침부터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늦게 오시다가 네. 주말에 좀 애들이랑 놀려 그러는데 애들은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왜 이렇게 자꾸 학원에 보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매일 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교육에서 빠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세요. 또 은근히. 네. 예. 이제 엄마들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데 이 엄마들끼리는 이제 전업맘 특히 이제 전업주부 어머니들끼리는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고 뭐 어떤 단계를 갖고 있다. 요게 살짝 신경전이 또 붙어. 그러니까 예. 아이의 능력치에 맞지 않는 것까지 과대하게 하는 이유가 엄마들끼리의 미묘한 신경전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하시는 어머니들은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별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막 좋은 데라고는 다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실속이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 대부분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4시간 정도를 하는데 하루에요? 예. 하루에 4시간이나 영어로 얘기하면서 놀아요? 아, 유치원인데 영어로만 한다? 예. 근데 전혀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죠. 네.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일종의 무슨 영어 도우미 선생님을 부른 건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저가 보는 영어 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막 3, 4살 때 알파벳을 외웠다, 뭐 구구단을 외운다, 우리 애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그런 건 천재가 아니고 그냥 반복해서 들어서 애가 노래처럼 외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혀 저는 필요 없다고 보죠. 그 시원시원한 우리 배 원장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동감 가는 게 아이들 키우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우리 아이가 정말 천재 또는 천재급 적어도 영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에 다들 한 번은 빠질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것이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아이의 그 원령별 발전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신기한 점도 있어서 네, 그런 잠시의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시행착오를 큰애한테 제일 많이 하세요. 네네. 큰애한테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고요. 사실 둘째부터는 투자액이 반 이상으로 줄어요. 그게 이제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죠. 학습 효과네요, 일종의. 네. 어쨌거나 지금 영어 유치원은 그냥 안 보내는 것보다 영어를 한두 마디 익숙하게 하는 데는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 그 약간의 도움을 위해서 거액을 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는 게 우리 지금 배 원장 네. 얘기시고 그다음에 부모들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라도 나는 어디 보낸다 우리 아이를 뭐 예를 들면 캐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실제 캐나다가 아니라 뭐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학원도 굉장히 브랜드가 많던데 어디 보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약간의 뭐 만족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자, 영어 유치원은 그렇다 치고 혀가 굳기 전에 외국어는 조금이라도 빨리 노출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조기에 어학연수들 많이 보냅니다. 역시 좀 경제적으로 약간 윤택하거나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영어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는 거가 나쁘지는 않은데 네. 문제는 이 아이가 앞으로 뭘 할 거냐라는 걸 고려하고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고려하는 게 중요하죠. 예. 반기문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네. 영어학원에 가보면 이 반기문 총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영어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학연수를 안 가고 토종영어를 배워갖고 그러니까 70이 넘으셔도 아직도 발음이 저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영어학원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 선생님들도 그래요? 선생님들 그래서 발음은 어릴 때 잡아야 된다. 아하. 아무리 똑똑해도 발음은 안 잡힌다. 이렇게 현혹을 하는 학원 원장들이 있죠. 또 반대로 또 어떻게 얘기하는 원장들이 있냐면 무슨 소리냐. 저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영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쓰는 어휘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이 차이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전자에 발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고 후자의 분들은 안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학연수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 아나운서가 돼야 된다. 예. 아니면 미국에서 연기를 가리킬 거다. 그러면 어학연수가 필요한데 네.
고작 해야 어학연수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거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발음이 좋은 거랑 수능 문제를 잘 푸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예. 발음이 좋으면 그냥 엄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애가 외국에 갔다 왔다는 기분이 좋은 거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어 유치원이랑 조기 어학연수는 곰곰이 생각해 주셔야 볼 게 네. 엄마의 자존심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부모 만족하자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네. 들이고 아이들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목동에서 학원을 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물어봐요. 새로운 애가 들어오면 너 어디 사니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친구가 돼서 같이 놀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지가 몇 단지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단지별로 뭐 차이가 많습니까? 단지별로 좀 집값 차이가 있어요, 목동은. 그런데 네, 아이들도 그런 걸 알아요? 예, 가끔 지금 우리 배 원장이 말씀하신 그 아이란 대개 몇 학년을 얘기하죠? 중3, 고1이 그런 얘기를 하죠. 중3, 고1. 어느 단지에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겠어요.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뭐 복덕방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시세 알아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요새 아이들이 되바라졌다, 뭐 요새 애들이 이상하다, 요새 애들이 너무 좀 세속적이다라고 말하시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학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아이가 15살, 16살 된 애가 너 몇 단지 살아라는 얘기를 왜 물어보겠어요? 저는 같은 단지 살면 친구 먹으려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 같은 바운더리에 있다라는 그 영역이 표시가 돼야지만 네. 같이 친해지는 거죠. 어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대학에 가서도요. 예. 지역 애들끼리 어울려요. 대학 그러니까 강남 애들끼리 어울리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애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지방 애들끼리만 어울려요. 허허. 굉장히 그게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나요, 벌써? 지금 우리 배 원장, 물론 지금 배 원장은 그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도 가끔 교류가 있을 테니까 매우 젊게 사시는 축인데, 제가 젊은이들의 세상을 몰라도 이럴까 싶을 정도인데, 대학은 그저 용광로 같은 곳이었고, 그건 아주 까마득한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는 대학은. 네, 아주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쉽을 것 같아요. 같은 학번끼리도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네. 재수생들한테 다 인정을 해주고요. 저희 앵커님이나 저나 그냥 재수를 하고 뭐 삼수를 하던 다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전부 다 존댓말 쓰고요. 아예 서로 섞여서 잘 어울리질 않아요. 재수 여부와 관계없이. 네. 그래도 아주 친해지면 물론 많은. 물론 아주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옛날에 뭐 이제 2005, 6학번 이후부터는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아. 촘촘해졌고 그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 인식도 바뀌었다 이 말인가요? 서울로 들어오는 지방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지방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쉬웠는데 예. 지금은 이 학생들이 너무 소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발언권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절대적 소수에 몰리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것도 조금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이 이른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 출신 학생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좀 아무래도 쭈삣거려지고. 허허. 부모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아까 그 반기문 총장 얘기는 참 잘 하셨는데 여러분 EBS 텔레비전에서 얼마 전에 꽤 화제를 모았던 그거 작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컬럼으로도 한번 썼는데 그거 아시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반기문 총장이 하는 영어 연설이었는지 다이얼로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무튼 사람 얼굴도 가리고 소리만 처음에 들려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발음 구려 뭐 촌스러워 뭐 창피한 발음이야 이랬는데 나중에 그가 반기문이라는 것을 딱 공개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당혹스럽고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영어를 잘했던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반기문 총장 빼기로 하고요. 코피 아난이라는 아프리카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흑인입니다. 그의 영어는 또박또박했고 I want water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계 정상들과 만나서 유엔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제한도 받지 않았고 각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유엔의 여러 각종 회의를 주재하면서 또는 본회의 주재하면서 어떤 언어적 불편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식 발음에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그가 어느 나라를 가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미국 할리우드식 영화, 이른바 뭐 혀를 아주 버터처럼 굴린다고 하나요? 그런 거에 너무 노예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자, 영어 유치원 그리고 조기 어학연수. 영어 유치원은 굳이 보낼 필요 없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꼭 조기 어학연수 무리해서 가실 것 없다는 게 배 원장의 견해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요것까진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준재인가 또는 이 아이가 어느 쪽에 소질이 있는지 어느 쪽에 적성이 있는지 그래서 부모로서 어느 쪽을 좀 북돋워 주어서 잘 풀릴 수 있도록 아이의 성향 파악이 중요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가만히 둬보면 되거든요. 아이가 나중에 뭘 하고 노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까 무언가를 자꾸 이 아이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어딘가를 학원을 다녀오고 무언가를 과제를 마치고 뭐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시간에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를 좀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찰을 해야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 텐데 그렇게 아이를 관찰할 시간 없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도 자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자꾸 커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뭐 병원이나 전문기관 같은 데 가서 무슨 치료 목적이 아니라 내 아이, 우리 아이의 그 적합성이나 소질 같은 거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나 테스트 그런 것도 있던데.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되는데 좀 본인 그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아이를 좀 관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그 성향도 이렇게 좀 변하지 않을까요? 많이 변하고요. 한쪽으로 몰아주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특별한 소질을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씩 특별한 재주가 있다. 확실히 있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환상인 거고요. 그건 환상이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특출난 재주가 모두에게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되게 좋게 위인전 쓰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이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하나씩 있진 않아요.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욕심 많은 부모, 꼭 욕심 없어도 부모들 다 심정 비슷하지 싶은데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건 성격의 측면에서건 인품에서건 어느 쪽으로 잘 안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꾸 특정한 것을 유도하듯이 특정한 환경에 좀 노출시켜주고 가급적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분재를 할 때 철사 같은 거나 지지목을 통해서 잎이나 줄기가 한쪽으로 쭉 뻗어나가게 하려고. 그 굉장히 자기적인 건데, 이제 분재는 그거라고 치고, 아이들에게 어느 한 자기 부모가 희망하는 것을 많이 노출시켜주고, 은근히 그쪽 정보를 좀 젖게 함으로써 애가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 그거도 안 좋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의도하는 부분이, 엄마 아빠 유전자에 남아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만약에 골프를 시키고 싶다. 근데 엄마랑 아빠랑 다 체육을 못한다. 그럼 이 아이가 노력을 한다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과 닮은 부분, 어차피 이 아이는 부모의 유전자를 반반씩 갖고 온 거잖아요. 물론 약간 특출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 부모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선에서 아이를 유도시키는 건 바람직한데 전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는 이쪽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김연아와 똑같은 나이에 김연아와 똑같은 코치에게 똑같은 훈련을 시킨다고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학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원장님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다고 애 낳아보면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저는 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못 해본 욕망을 예. 아이에게 투영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결혼 계획은 있으시죠, 우리 배우자? 네, 있습니다. 그럼 한 3, 4년 후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좀 키워본 다음에 그때 한번 확인 검증 인터뷰는 한번 하기로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가 유명하다고 좋다고 무조건 키우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아이에게 그쪽 부분에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그러려면 전부 다 국과수에 다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튼 잠재적 소질이 뭔지 성향이 뭔지는 시간을 갖고 좀 멀리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특별한 관심이나 소질이 있는 것 같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지. 뭐 박세리 키즈, 김연아 키즈, 박지성 키즈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패션이고 유행인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뒷북만 치기 십상이다. 네.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아이 가지고 뭘 테스트하거나 그러지는 마십시다. 오늘 첫 번째 결론은 그걸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서는 초등학교 선택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독서를 시키는 방법, 아비투스,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좋은가? 야, 이거 핫한 이슈인데요. 어느 동네, 이거 실명으로 거론할지도 관심이군요. 자, 첫 번째 사교육 특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